조이포유 건강 칼럼 건국대학병원 최수봉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당뇨병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합병증 때문에 금방 죽는다고 두려워합니다. 암보다 무서운 21세기 불치병으로 잘못 알고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듯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당뇨병을 위해 연구하고 치료해온 결과 단언컨대 당뇨병은 반드시 완치되며 여러분의 두려움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쓰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바르게 알고 완치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대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조이포유 건강 칼럼 건국대학병원 최수봉 박사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대부분 혈당을 내린다고 먹는 약을 줄이거나 식이요법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당뇨병 원인을 알아야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혈당이 아닙니다.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정상보다 감소한 것이 진정 원인입니다. 정상인들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작용에 의해 포도당으로 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포도당이 각 세포 조직 기관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피 속에 남아 고혈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근본적인 치료 없이 무조건 혈당 조절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혈당을 잡겠다고 하다가 건강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바른 당뇨병 치료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조이포유 건강 칼럼 건국대학병원 최수봉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 현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당화혈색소가 6.5% 이내인 것이 좋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 혈당치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5.5에서 6.5%가 정상입니다. 한국의 모 학회에서 10개 병원 당병센터의 당병 환자 1299명을 대상으로 25년 동안 혈당 조절 양상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당화혈색소가 9.8%였는데 3년 후부터 25년까지 평균 당화혈색소가 8.5%였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인슐린 펌프 치료는 9.0%였던 당화혈색소가 3개월 만에 6.5% 떨어지고 그 수치가 유지되어 합병증을 예방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많은 병원에서 당뇨병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조이포유 건강 칼럼 건국대학병원 최수봉 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먹는 약으로 치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당뇨병 약을 복용한 환자 10명이 부작용으로 사망하면서 당뇨병 먹는 약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작용 사례로 3천여 명에서 4천여 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피부장애, 요로결석, 탈수증과 같은 중증 부작용도 100여 건이나 됐습니다. 이 약이 국내에서도 출시 처방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먹는 약은 혈당을 약간 떨어뜨려 주지만 당뇨병이 완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당뇨 먹는 약은 췌장 기능을 1년에 4%씩 저하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당뇨병 먹는 약들은 당뇨병 원인을 개선시키기보다 혈당치만 약간 떨어뜨리는 불완전한 치료 조절을 할 수 있고 당뇨병 상태를 악화시키고 합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조이포유 건강 칼럼 건국대학병원 최수봉 박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38년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했어도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다리가 썩어 절단하는 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점점 더 악화돼 삶을 자포자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당뇨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완치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동안 당뇨병의 치료에 실패했던 것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은 인공췌장기인 인슐린 펌프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췌장 기능을 회복해 완치까지 가능한 방법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40% 이상이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 완치를 돕는 인슐린 펌프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이포유 건강 칼럼
건국대학병원 최수봉 박사입니다. 인슐린펌프를 들어보셨나요? 일반인은 물론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펌프로 당뇨병을 완치한 어떤 환자는 이것을 생명의 탯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비유를 했을까요? 당뇨병 치료로 늘 영양분이 부족했던 환자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같이 인슐린펌프가 그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의사들은 여성 당뇨병 환자들에게 정상화를 부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펌프 치료를 권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환자들이 인슐린펌프 치료 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 행복한 가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초기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인슐린펌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이포유 건강 칼럼 건국대학병원 최수봉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슐린펌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슐린펌프는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복부에 가늘고 짧은 0.4cm 길이의 바늘침을 꽂고 55g의 작고 가벼운 의료기기인 인슐린펌프를 주사줄을 연결해 인슐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바늘침은 동전 크기만한 반창고를 누르듯 붙일 때 저절로 고정되며 인슐린펌프는 벨트나 네일 속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췌장의 기능을 대신해 인체 생리에 정교하게 맞도록 식사 때는 많은 필요량을 공급하고 공급되는 소량을 4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자동 공급해 줍니다. 정상에는 인슐린 분비 패턴과 같게 인슐린 공급해주는 방법이기에 잘 먹고도 혈당 조절이 잘 되어 환자들이 매우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